챕터 2 자동 제어 이론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어의 기초 이론입니다. 우선 제어라는 것은 기계나 설비 등이 목적에 적합하도록 제어 대상에 필요한 조작을 가하는 것을 제어라고 합니다. 센서와 같은 장치들을 이용해서 자동적으로 조절되게끔 하는 것이 자동 제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자동 제어는 생산 원가를 줄일 수 있고 생산량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품질을 균일화시킬 수 있고 설비의 수명이 길어집니다. 이러한 장점들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문제에서 물어보는 내용은 자동 설비를 굴리기 위해서는 초기 설비비가 증가한다는 거, 이 부분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자동 제어의 종류입니다. 자동 제어는 정성적 제어와 정량적 제어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정량적 제어는 온도나 압력, 유량, 전압, 속도 등과 같은 변수를 가지고 제어하는 것을 정량적 제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디지털 제어와 같이 0과 1 이렇게 온오프 이렇게 두 가지로 제어하는 것을 정성적 제어라고 하는데요. 정성적 제어에는 시퀀스 제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시퀀스 제어와 같은 의미를 가진 것이 게루프 제어가 있습니다. 정량적 제어는 반대로 피드백 제어가 있고 같은 의미를 가진 것이 페루프 제어가 되겠습니다. 게루프 제어와 이 페루프 제어의 특징을 비교하는 문제가 자주 기출이 되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게루프 제어는 시퀀스 제어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순차 제어와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즉 게루프 제어는 순차적으로 동작하는 제어로 출력이 제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페루프 제어는 피드백 제어라고도 하고요. 괴한 제어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목표값과 출력을 비교를 합니다. 그러므로 게루프 제어와는 달리 검출부라는 것이 추가적으로 있어야 되고요. 오차를 줄여나가는 제어로 출력이 제어에 영향을 주는 제어입니다.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 게루프 제어, 즉 시퀀스 제어가 되겠고요. 출력이 제어에 영향을 주는 것, 페루프 제어, 즉 피드백 제어가 되겠습니다. 바로 개념 잡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어량과 목표값을 비교하고 그들이 일치하도록 정정 동작을 하는 제어. 정정 동작이라고 하는 것이 피드백을 의미하죠. 그래서 답은 피드백 제어, 즉 페웨로 제어가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네요. 두 번째, 시퀀스 제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시퀀스 제어는 미리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이 미리 정해진 순서, 이 부분이 키워드가 되겠고요. 제어 각 단계를 차례로 행하는 것이 시퀀스 제어가 되겠습니다. 자, 개요를 보시면 이 그림이 하나 나와 있는데요. 자, 이 부분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우선 제어부가 있고 제어 대상이 있고요. 제어량이 나가게 되는데 이렇게 미리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제어 각 단계를 차례대로 행하는 것, 이 부분이 시퀀스 제어가 되겠고요. 이 목표값과 이 제어량을 비교를 합니다. 비교를 하게 되면 검출을 해서 센서를 통해 검출을 해서 이 검출부에 의해서 이 목표값과 제어량을 비교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 차이가 오차가 생기겠죠. 그럼 오차만큼 이 오차를 줄여주기 위해서 다른 조작을 가해줍니다. 이렇게 피드백이 있는 제어가 피드백 제어가 되겠습니다. 이 하나의 그림 가지고 시퀀스와 피드백 제어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검출부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시퀀스 제어가 되거나 피드백 제어가 되겠죠. 여기 오른쪽 사이드에 용어 정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퀀스 관련 용어가 쭉 나와 있는데요. 여기 관련된 내용들을 쭉 읽어보시고 기출문제에서 많이 나왔던 내용들만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개로, 전기 회로를 스위치, 릴레이 등으로 여는 것. 전기에서는 이제 열었다 라고 표현을 하면 이것은 우리가 전기를 온오프로 표현을 했을 때 오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닫았다, 스위치나 릴레이 등으로 닫았다 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 이것은 전기가 통한다, 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동, 정지 이런 것들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여자와 소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용어인데요. 코일에 전류를 흘려서 전자력을 갖게 하는 것이 여자가 되겠습니다. 나중에 방향제 밸브나 솔레노이드 밸브 조작 방식에서 코일에 전류를 흘려서 전자력을 흐르게끔 만드는 것들이 모두 다 여자와 관련된 내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대로 코일에 흐르고 있는 전류를 차단해서 자력을 잃게 하는 것이 소자가 되겠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읽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어용 기기입니다. 첫 번째, 조작 스위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스위치로 제어를 할 때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게 한 4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먼저 푸시 버튼 스위치라고 불리는 복귀형 스위치입니다. 기호로는 PBS 정도로 이렇게 나타내고요. 버튼을 누르고 있을 때만 접점이 열리거나 닫히게 됩니다. 버튼 손을 떼게 되면 원래 상태로 돌아오게 되는데, 원래 상태가 보통 A 접점이면 떨어져 있고 B 접점이면 좀 붙어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유지형 스위치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디텐드 스위치입니다. 조작을 가하게 되면 반대 조작이 있을 때까지 조작했을 때 접점 상태를 유지하는 스위치가 되겠습니다. 보통의 우리가 평상시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그런 스위치들이 거의 모두 유지형 스위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복귀형 스위치, 즉 푸시버튼 스위치는 제어에서 많이 사용되는 스위치인데, 바로 내가 누르고만 있을 때만 전기가 흐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다른 기초 전기 회로에 의해서 그 전기를 유지시킬 수 있는 자기유지 회로,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됩니다. 추후에 그 자기유지 회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리밋 스위치가 있는데요. 이 리밋 스위치는 기계적 동작을 접점 동작으로 변환하는 스위치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보통 움직임을 제한할 때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보통 일상생활에서도 리밋을 건다, 리밋이 있다, 제한을 건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시죠. 그런 것처럼 이 부분에서 이 부분까지 움직임을 제한하고 싶으면 이 양쪽에 리밋 스위치를 설치함으로써 이 부분까지 끝까지 오게 되면 이 리밋 스위치가 센싱이 돼서 이게 반대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이 방향으로 더 이상 가지 않도록 움직임을 제한할 때 사용하는 스위치가 리밋 스위치가 되겠습니다. 플로트레스 스위치라고 하는 것은 액체 상태를 감지하는 스위치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수위 감지기라도 하는 스위치가 되겠고요. 플로트는 부자라고도 합니다. 부자. 이렇게 액체 위에, 수면 위에 이렇게 플로트, 부자라는 것을 띄워서 수위를 감지하는 그런 스위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출 스위치인데요. 검출 스위치에는 대표적으로 근접 스위치, 광을 매개체로 하는 광전 스위치, 온도 스위치, 리드 스위치 등이 있겠습니다. 근접 스위치라고 하는 것은 우선 가까이 근접했을 때 검출 신호를 출력하는 비접촉식 센서입니다. 그 비접촉식 센서의 가장 대표적인 센서가 되겠고요. 정전 용량형 근접 센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옆에 사이드에 보면 유도형 센서라는 것도 나와 있죠. 그래서 근접 스위치의 대표적인 두 가지, 유도형 센서와 용량형 센서로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유도형 센서는 물체가 접근하게 되면 진폭이 감소하는 고주파 LC 발진기에 의해서 전자기를 형성하고 센싱이 되는데, 이것은 금속만을 감지하는 센서로 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어를 할 때 금속만을 감지하고자 할 때 사용되는 센서가 유도용 센서가 되겠고요. 대상으로 하는 물체의 거리를 비접촉 상태로 검출하는 근접 센서로서 이것은 금속과 비금속을 모두 다 감지하는 그런 센서가 되겠습니다. 방식만 좀 다른 그런 센서가 되겠죠. 그럼 두 번째 넘어와서 광전 스위치, 광을 매체로 하는 검출기가 광전 스위치가 되겠습니다. 온도 변화에 대해서 전기적 특성이 변한 소자를 이용하는 스위치가 온도 스위치가 되겠고요. 네 번째로 한 쌍의 리드핀이 자기장 범위 내에 위치할 때 이렇게 반대극성으로 좌와에서 서로 끌어당기는 접점이 닫혀서 스위치가 온되는 원리를 이용한 스위치, 이게 리드 스위치가 되겠습니다. 이 리드 스위치는 자기장에 의해서 유리관 내부의 두 끝 사이에 있는 것이 접촉하고 떨어지는 그런 원리로 작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장에 의해서 접점이 떨어졌다가 붙는 그런 원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린더나 이런 것을 제어를 할 때 이 접촉식 센서로 리밋 스위치를 많이 사용하고요. 비접촉식으로는 리드 스위치를 이용해서 이 실린더의 그 위치를 감지를 하게 됩니다. 전진 위치와 후진 위치를 감지를 하게 해서 실린더의 전진 후진을 제어하는 방식으로 제어를 하게 됩니다. 세 번째, 제어용 계전기 보시겠습니다. 전자계전기라고 하는 것은 우선 이 계전기라고 하는 것이 모두 다 전기로 작동시키는 스위치를 모두 다 계전기라고 표현을 하고요. 전자계전기는 이렇게 전자를 위해서 접점을 개폐하는 스위치의 기능을 갖는 장치를 전자계전기라고 합니다. 유전 계전기 이게 나와 있고요. 무접점 계전기도 있습니다. 무접점 계전기라고 하는 거는 유접점과 비교를 했을 때 반도체 소자를 사용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반도체 소자를 사용을 한다.
반전 투자의 스위칭 동작으로 제어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무접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잠깐 사이드로 이제 참고 부분에 넘어와서요. 접점의 종류 나와 있는데요. A접점과 B접점, C접점으로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이 C접점이라고 하는 것은 전환 접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C접점은 이렇게 A접점이 될 수도 있고 B접점이 될 수도 있는 전환 접점이 되겠고요. 자, A접점은 C접점과 떨어져 있는 접점, 그리고 자, B접점은 C접점과 붙어 있는 접점이 되겠습니다. 평상시 A접점을 우리가 배선하게 되면 평상시에는 이것과 같이 떨어져 있다가 조작을 하게 되면 붙는 뭔가를 온시킬 때 사용하는 접점이 A접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평상시에 C접점과 붙어 있는 접점이 B접점이 되겠습니다. 조작을 하게 되면 붙어있던 접점이 떨어지게 돼서 꺼지게 되는, 그래서 뭔가를 끌 때, 오프할 때 사용되는 접점이 B접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A접점과 B접점, C접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A접점은 시동용으로 주로 사용된다는 거, B접점은 주로 정지용으로 사용된다는 거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쉽게 우리가 구분하려면 B접점은 이 용어가 이제 브레이크 접점이에요. B접점은 뭔가를 끌 때, 끊어줄 때 사용하는 접점이다 라고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한시 계정기인데요. 이것은 타이머입니다. 타이머. 어떤 제어를 할 때 시간을 두고 내가 설정한 시간만큼 뒤에 그 동작이 일어나게끔 하고자 할 때는 이런 한시 계정기를 사용을 하는데요. 구분을 세 가지로 할 수가 있습니다. 한시 동작 순시 복귀 타이머. 자, A접점을 배선했을 경우 타이머 코일에 전원이 인가되게 되면 설정 시간 T초 후에 동작해서 닫히고 전원이 제거되면 순간적으로 복귀한다. 자, 이것은 온 딜레이 타이머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온 딜레이 타이머와 오프 딜레이 타이머의 그 차이점을 좀 비교를 하셔야 되는데요. 온 딜레이 타이머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조작을 가하면 내가 설정한 T초 후에 동작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전원을 제거하면 바로 복귀하는 그런 타이머가 되겠습니다. 자, 순시 동작 한시 복귀는 이렇게 순시라고 하는 것은 바로 동작하는 것을 얘기하고, 자, 한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설정한 시간 뒤에 어느 정도 시간 텀을 가지고 동작하거나 복귀하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순시 동작 한시 복귀는 온 딜레이 타이머와 반대로 오프 딜레이 타이머가 되겠습니다. 우선 조작을 하게 되면 바로 동작을 합니다. 순시 동작이죠. 그리고 내가 T초를 설정을 했다면 T초 뒤에 복귀하는, 그래서 바로 동작을 했다가 T초 뒤에 복귀하는 그런 타이머가 오프 딜레이 타이머가 되겠습니다. 한시 동작 한시 복귀 타이머도 있는데요. 이것은 A접점, B접점, C접점, 그러니까 C접점처럼 온딜레이 타이머도 될 수 있고 오프 딜레이도 될 수 있는 그런 타이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중요한 게 한시 동작 순시 복귀 타이머가 온딜레이 타이머를 뜻한다. 온딜레이 타이머 이 원리 개념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오프 딜레이 타이머는 순시 바로 동작을 한 뒤에 내가 설정한 시간 뒤에 복귀하는 타이머가, 순시 동작 한시 복귀 타이머가 오프 딜레이 타이머다 라는 것을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자계팩에 대한 내용 나와 있고요. 그리고 과전류 계정기, EOCR 나와 있습니다. 배선용 차단기, MCCB 이런 것들도 나와 있으니까 꼭 읽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사이드에 참고 부분에 기능선도 기호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엔드 기호 이렇게 된다는 거. 그리고 5호가 이런 기호로 나와 있는데 이런 5호 기호가 최근에 많이 기출됐었습니다. 기호 좀 알아두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보시겠습니다. 시퀀스 제어의 표시법인데요. 논리도, 이러한 기호들, 엔드나, 5어 회로, 논리 회로라든지, 이런 것들의 기호 표시에 의해서 관계를 나타낸 게 논리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엔드와 5어, 낫 등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세부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논리도가 되겠고요. 블록 선도라고 하는 것은 복잡해질 때 취급한 정보량이 많을 때 사용하는 선도가 블록 선도가 되겠습니다. 플로 차트라고 하는 것은 시퀀스 동작, 그러니까 미리 정해진 순서대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기호를 통해서 나타내게 되는데, 여기 참고 보시면 이러한 순서도의 시작의 끝을 나타내는 기호, 이렇게 화살표 방향으로 나타내게 되고, 이렇게 시작 끝을 나타내는 이런 기호를 이용해서 이 부분 어떤 조건에 의해서 판단하는지 이런 것을 나타내는 플로차트 기호, 이런 것들도 나와 있습니다. 시험에서는 기출에서는 이렇게 조건이 뭔지 예인지 거짓인지 나타내는 이 마루모 모양의 기호가 많이 출제가 됐었고요. 이제는 입출력 기호와 값을 계산하고 대입 등을 나타내는 처리 기호, 이런 부분 세
세밀하게 이제 물어볼 수도 있으니 이런 부분까지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시퀀스의 기본 회로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자, PBS 누름 버튼 스위치를 가지고 제어를 할 때 이 누르고만 있을 때만 전기가 통하니 이걸 눌렀다 떼고 나서도 그 입력 신호가 유지되게 하려면 이 자기유지 회로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A 접점에 의해서 동작 회로를 구성하고 스스로 동작을 유지하는 회로, 살짝 회로를 그려보면, 자, 여기를 보시면 이렇게 계정기 K1은 계정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릴레이입니다. 자, 릴레이의 자기 접점을 이용해서 스스로 동작을 유지하는 회로가 자기 유지 회로가 되겠습니다. 선입력 우선 회로라고 하는 것은 우선 두 개의 입력 신호가 있을 때 새로 주어지는 입력 신호가 있다 하더라도 먼저 진행되고 있는 신호가 항상 우선하는 회로가 되겠고요. 이런 것들은 퀴즈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퀴즈 프로그램에서 가장 먼저 누르는 사람이 그 램프가 켜지고 그 뒤에 누른 사람들의 램프는 켜지지 않는 것처럼 먼저 진행되고 있는 신호가 우선되는 항상 우선되는 회로가 선입력 우선 회로가 되겠고요. 반대로 먼저 진행되고 있는 조건을 해제하고 새로 주어지는 입력 신호가 항상 우선하는 회로가 후입력 우선 회로가 되겠습니다. 제어할 때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회로이므로 개념을 좀 잡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선입력 우선 회로는 퀴즈 프로그램 이런 데서 사용된다. 후입력 우선 회로에서는 뭔가 전환 프로그램에서 A와 B 작업을 할 때 A 작업을 하다가 B로 넘어가기 위해서 전환 스위치를 누르는 그런 제어를 할 때, 제어 프로그램을 짤 때 사용하는 우선 회로가 되겠습니다. 인칭 회로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우선 회로, 인트로 회로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이 자기유지 회로와 인트로 회로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기본 회로로서 굉장히 중요한데, 인트로 회로는 이렇게 A 작업과 B 작업을 한다고 했을 때, A 작업을 하는 도중에 바로 B로 전환되게 되면 뭔가 위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바로 전환되지 않도록 A 동작을 할 때는 B 작업을 할 수 없도록, 반대로 B 작업을 할 때는 A 작업이 안 되도록 복수에 관련 동작이 어떤 조건이 갖추어지기 전까지는 관련 동작을 저지시키는, 그러니까 할 수 없게 억제하는 그런 회로가 인터럽 회로가 되겠습니다. 이 자기유지 회로, 인터럽 회로, 이 두 가지에 대한 기본 회로 좀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개념 잡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릴레이를 사용한 전기 제어 회로에서 릴레이 자신의 접점을 통해 전기 신호를 자신의 릴레이 코일에 계속 흐르게 해서, 여기 나와 있죠. 자신의 접점을 이용해서 유지한다고 한다. 코일의 여자 상태를 유지한다. 자기유지 회로에 대한 설명이죠. 답은 4번이 되겠고요. 인터럽 회로도 꼭 두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개념 잡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체가 접근하면 진폭이 감소한다. 우선 접근한다. 그러면 근접 스위치를 이제 생각을 해야죠. 근접 스위치에는 정정 용량형 센서 그리고 유도형 센서 이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렇게 고주파 LC 발진기를 이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금속만을 감지한다고 했으므로 금속만을 감지하는 센서, 유도형 센서가 되겠네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